편의점에 들어섭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하며 당신 앞으로 불쑥 끼어듭니다. 당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어떠한 말도 내뱉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물건을 계산하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하철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옆에서 누군가 쏜살같이 움직여 당신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립니다. 당신은 그저 손잡이를 잡을 뿐입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카페에서 어렵게 자리를 찾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툭 칩니다. 여기 제 자리예요. 무뚝뚝하고 불쾌한 말투에 당신은 움츠러들며 죄송해요 하고 얼른 비켜섭니다. 그런데 5분 뒤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방을 놓으려 하자 아까 그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비참하게까지 만드는 이 감정의 정체를 오늘 제가 아주 차갑고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일부터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180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즉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6가지 기술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단지 내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구나.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자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왜 나만 매번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내가 혹시 호구인가? 분명히 오늘도 친절하게 행동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가벼운 대우뿐이었습니다.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말했는데도 상대방은 은근슬쩍 선을 넘고 당신을 아랫사람 보듯 대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당신의 성격이 너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혹은 당신에게 실력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짓과 목소리가 상대방의 뇌에 실시간으로 이런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이 사람은 내가 선을 넘어도 참고 넘어갈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내 눈치를 살피고 있어. 당신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지만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가 서로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배웠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인간의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크기의 작은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작은 녀석은 당신을 마주하는 찰나의 순간, 즉 3초 만에 상대를 스캔하여 빠르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우위에 있는가, 아니면 아래에 있는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가? 이러한 판단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5만 년 전 당신의 조상이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풀숲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조상은 본능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것이 토끼인가 아니면 나를 위협하는 호랑이인가? 5초 안에 이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의 유전자는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바로 상대가 나보다 강한지 약한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더 약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항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며 몸을 작게 움츠렸죠.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강력한 생존 본능은 5만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뇌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편도체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직원을 마치 위협적인 호랑이로 착각하고
지하철 승객을 맹수로 오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자동으로 항복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인성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내보내는 불안 신호가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긴장하여 눈동자를 자주 굴리는 순간,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의 눈치를 보며 과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 모든 미묘한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읽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나를 경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더욱 공격적이 되거나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상대방의 두려움을 냄새로 맡고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겉으로 미소 지으며 친절을 베풀어도 당신의 무의식이 내뿜는 불안의 냄새를 상대는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별다른 저항이 없겠구나 하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만 바꾼다면 상대방의 뇌는 당신을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설프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은 오히려 당신이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진정한 포스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순히 당당해지는 법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신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의 무의식을 제압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들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6가지 기술을 통해 당신을 만만한 사람에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당신은 분명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단지 내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신호가 잘못되었을 뿐이었구나.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뇌 사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아우라를 물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내일부터 사람들을 대하는 당신의 눈빛과 주변의 공기 자체가 놀랍도록 달라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상대방의 뇌는 대화 내용보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분석하느라 훨씬 더 바쁩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는 일종의 고성능 보안 카메라와 같습니다. 이 카메라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대상인가를 아주 빠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뇌가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도 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라고 첫마디를 떼는 그 짧은 순간에도 상대방의 뇌는 이미 당신의 자세, 표정, 그리고 목소리 톤을 종합하여 초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첫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화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 이 찰나의 순간 동안 상대의 뇌는 당신의 눈동자 움직임, 어깨의 각도, 그리고 손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한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바로 당신이 보내는 불안 신호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의 몸이 상대방에게 나 지금 너무 떨려요. 혹은 나를 제발 좋게 봐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커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패가 아무리 좋아도 손을 덜덜 떨고 있거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면 상대방은 금방 이 사람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눈치채기 마련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솟구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동작들이 튀어나옵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바닥을 응시합니다. 대화 중간에도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옷자락이나 주변 물건을 만지작거립니다. 또 상대방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과도하게 보여주려고 고개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깊게 끄덕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비칠까요? 상대의 뇌는 이 모든 신호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구나. 나보다 심리적으로 약한 상태이구나. 이렇게 입력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무시해도 되는 만만한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애초에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뇌가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그렇게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베푸는 배려조차도 상대의 뇌에는 복종의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어색하게 계속해서 웃음을 짓는 행동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유화미소, 패서파잉 스마일라고 부릅니다. 나는 당신에게 적의가 없으니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라는 일종의 항복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례한 사람들의 뇌는 이 미소를 배려가 아닌 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당신이 무시당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착각하고는 상대방에게 항복 신호를 너무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나운 개 앞에서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물러설수록 상대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다가오는 법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뇌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가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은 조금 떨릴지언정 나의 몸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의 뇌가 당신을 스캔했을 때,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말이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뇌는 의외로 멍청해서 우리가 신체 신호만 잘 조절해도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내 몸이 당당하게 행동하면 상대방의 뇌는 물론이고 내 뇌조차도 나는 지금 안전하구나. 나는 강한 사람이구나 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해결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기술이지만 신기하게도 효과는 가장 즉각적입니다. 이 기술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내일 아침 커피숍에서 당신을 대하는 직원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상대방의 뇌가 당신을 스캔했을 때 이 사람은 급이 다르다라는 데이터를 강제로 입력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움직임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숲속에서 토끼를 만났을 때 토끼는 어떤 모습인가요? 코를 쉴 새 없이 벌름거리고 귀를 사방으로 쫑긋거리며 눈동자를 바쁘게 굴립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존을 위해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자는 아주 느릿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완전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자신을 위협할 존재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안정감을 가질수록 불필요한 움직임은 줄어들고 그 여유로움이 타인에게 강력한 신뢰감과 위엄을 전달하게 됩니다. 누가 옆을 지나가든 혹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스스로 움직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사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 뇌는 이러한 원시적 신호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감지해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뇌 속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 명확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은 안전하니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이러한 생화학적 반응 덕분에 압도적인 포스를 풍기는 사람들은 동작이 크고 여유로우며 한번 취한 자세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나약하거나 만만하게 보일 때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출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끊임없이 초조하게 만들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자꾸만 자잘한 동작들을 만들어내도록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옷깃을 불안하게 매만지고 혹은 습관적으로 다리를 계속해서 떠는 등의 행동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행동들을 단순한 버릇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뇌는 이 미세한 잔동작들을 포착하는 순간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하구나. 나를 의식하고 있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과도한 고개 끄덕임입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이려는 의도로 고개를 너무 자주 그리고 빠르게 끄덕이곤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고개를 성급하게 여러 번 끄덕이는 것은 나는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당신의 승인이 간절합니다. 라는 무의식적인 항복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서열이 높거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은 고개를 천천히 한두 번만 끄덕이거나 그저 눈을 맞추며 경청하는 것으로 충분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해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필요한 잔동작들을 의식적으로 끄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지 버튼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 당신을 응시하고 있을 때 마치 당신의 몸이 묵직한 바위가 된 것처럼 움직임을 최소화해 보세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성급하게 입을 열거나 몸을 움찔거리지 마십시오. 단 3초만 고요히 멈춰서서 상대의 눈을 차분하게 응시한 뒤에 대답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3초의 멈춤은 상대방의 뇌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질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는구나. 자신의 페이스를 완벽하게 유지하는구나 라는 강력한 인상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당신의 손은 항상 상대방의 시야에 보이도록 하되 가급적 움직임을 자제하십시오.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두거나 무릎 위에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잔동작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내 뇌가 지금 토끼 모드가 되었구나 라고 즉시 인지하고 스스로를 사자 모드로 되돌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포스는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행동들을 굳건히 참아내는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고요히 가만히 있을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묵직하고 강력해집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짓이 이미 나는 당신보다 여유롭고 안정적인 존재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든 혹은 내일 아침 커피를 주문할 때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 훈련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몸의 움직임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불필요한 고개 끄덕임을 의식적으로 멈춰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히 더욱 정중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단 한 글자의 사소한 차이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두 번째 기술은 말 그대로 당신의 한마디를 나약한 부탁이 아닌 강력한 명령으로 바꾸어주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 기술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타인에게 부탁하고 허락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술입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자신감과 내면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을 어떤 모양으로 끝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하거나 만만해 보일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말끝을 올리거나 흐리는 습관입니다.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눈치를 살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문장의 끝을 살짝 위로 올리곤 합니다. 아,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혹은 네, 알겠습니다. 와 같은 식이죠. 분명히 평서문 형태인데도 그 끝은 마치 물음표처럼 들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말투를 동의를 구하는 말투라고 명명합니다. 이러한 말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당신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혹은 제 말이 맞나요? 라고 묻는 약자의 신호와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우리 인간의 뇌는 소리의 높낮이와 억양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와 의도를 파악하는 원시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원시 시대부터 서열이 높은 우두머리는 낮고 일정한 톤으로 안정감 있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반대로 새끼나 약한 존재들은 높고 가늘게 소리를 내며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항복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말끝을 올리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구나. 내가 이 대화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릴 두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말끝에 마침표를 찍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간단합니다. 바로 마침표 말투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직관적입니다. 문장의 마지막 글자에 마치 1kg짜리 무거운 아령이 매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을 끝맺을 때 그 아령의 무게 때문에 마지막 글자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며 발음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끝을 흐리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다 부분을 바닥에 힘주어 꽂아버리세요. 이 아령의 무게가 당신의 말끝에 실리는 순간 당신의 대답은 나약한 부탁이 아니라 단호하고 확신에 찬 선언으로 변모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뇌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엄청납니다. 말의 음을 아래로 힘있게 떨어뜨리는 말투는 우리 뇌의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확신과 냉철함으로 가득 찬 상태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명서인 셈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끝이 힘있게 내려앉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겠구나 라는 무의식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말투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너무 차가워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에게 친절하고 유약하게 보이려다가 결국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명확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존중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마침표 말투를 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장 쉬운 단 한 글자로 된 대답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혹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마지막 순간에 마치 무거운 돌을 매단 것처럼 음을 툭 하고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나 물건을 구매할 때처럼 가볍고 일상적인 상황부터 이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특히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해야 할 때 이 기술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끝을 흐리면 상대방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끝을 내리면 상대는 더 이상 파고들 틈이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담긴 파동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 끝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말에는 진정한 무게가 실리게 될 것이며 그 무게는 상대방의 뇌 속에 존중이라는 강력한 감정을 심어줄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몸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멈추었고 당신의 목소리 또한 단단하고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당신이 말끝을 완벽하게 내리고 몸짓을 절제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눈이 불안하게 도망가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번째 기술은 단 1초의 변화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고 강력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시선의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기술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하지만 복잡한 인간관계의 미묘한 서열 전쟁에서는 사실 가장 강력한 레이더이자 동시에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어느 지점을 주로 응시하시나요? 단순히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무작정 뚫어지게 쳐다봤다가 오히려 싸우자는 거냐? 는 오해를 받거나 반대로 너무 일찍 시선을 피해버려서 기가 죽거나 자신감 없어 보인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실 효과적인 시선 처리는 단순히 눈을 보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심리학에는 시각적 지배 비율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는 시간과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쳐다보는 시간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약하거나 만만해 보일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시선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혹시라도 내가 중요한 내용을 놓칠까봐 혹은 내가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과도하게 증명하려는 듯 상대를 아주 열심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면 시선은 갈 곳을 잃고 불안하게 바닥을 보거나 허공을 헤매게 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는 우리 뇌가 현재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데 여기에 상대방의 반응까지 동시에 살피려다 보니 뇌에 전전두피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에 부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함으로써 뇌의 에너지를 아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뇌는 이러한 미세한 신호를 귀신같이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대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있구나. 내 눈치를 살피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포스를 가진 사람들은 이 시선 패턴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적당히 시선을 주며 여유롭게 경청하다가 정작 본인이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아주 단단하고 확신에 찬 시선으로 응시합니다. 이것은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반응이 어떻든 나의 페이스를 완벽하게 유지하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러한 시선의 비대칭성이 상대방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벽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즉시 몸에 장착해야 할 시선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도록 쉽고 간단합니다. 바로 1초 더 응시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장을 끝내는 것과 동시에 시선을 옆으로 돌리거나 아래로 황급히 내립니다. 마치 숙제를 다 끝내고 서둘러 도망치듯 시선을 회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문장을 끝내고 나서 속으로 하나라고 숫자를 세는 짧은 시간을 가진 뒤에 시선을 옮겨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것은 제 생각과 다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한 뒤에 곧바로 눈을 피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내고 나서 상대방의 눈을 1초에서 2초 정도 부드럽지만 굳건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상대를 공격적으로 쏘아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뱉은 말의 무게와 확신을 은근하게 전달하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자신의 말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압도적인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단, 상대방이 명확히 불편해하거나 문화적으로 직접적인 눈맞춤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기술을 적절히 조절하는 유연성 또한 중요합니다. 대화의 맥락과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기술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동안 상대방의 뇌는 미묘한 당황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왜 눈을 피하지 않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야 하는데 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당신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무의식적으로 재분류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노려보며 눈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내뱉은 말의 무게를 시선으로 끝까지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의 말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무리하거나 공격적인 말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하여 눈을 깜빡이거나 시선을 황급히 돌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눈을 그저 3초간 고요히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연스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우리는 그 방향을 신뢰하고 따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빛이 한 곳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당신의 시선 역시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상대방에게 고정될 때 상대는 당신의 존재감을 마치 물리적인 힘처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눈동자를 직접 보기보다는 미간이나 코끝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시선을 맞추고 있다고 느끼며 동일한 수준의 압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선은 곧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먼저 시선을 회피하는 쪽이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대화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 1초라도 당신의 시선으로 그 흐름을 지배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만만한 사람이 아닌 확고한 존재감을 가진 인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정지, 목소리의 하강, 그리고 시선의 고정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기술이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이 적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당신은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바로 이 적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고 그 존재를 완벽히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술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기술들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곳, 바로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밖으로 아무리 시선을 고정하고 목소리 톤을 낮춰도 마음속 깊은 곳에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포스는 순식간에 탈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시이 화를 내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상대의 눈치를 살피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에서 사회적 거절을 처리하는 영역이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과 놀랍게도 겹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무시당할 때 뇌를 촬영해보면 신체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 전측 대상회가 유사하게 반응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뇌에게 타인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은 팔다리가 다치는 것과 맞먹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진화시킨 오래된 메커니즘입니다.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원시 시대의 흔적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한두 사람에게 거절당한다고 해서 당신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불씨에도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처럼 내가 과잉 반응하고 있는 가짜 알람인 셈입니다. 이 경보가 실제 위험이 아닌 가짜 알람임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두려움의 힘은 현저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이건 진짜 위험이 아니다. 내 뇌가 과민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내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넘어가곤 하죠. 물론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의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배려가 자기 희생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상태.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도한 타인 승인 욕구라고 부릅니다.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는 자신이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뇌가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인정을 갈구하는 간절함을 정확히 읽어냈다는 뜻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거칠게 대해도 나를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는구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슬픈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인정받으려 노력할수록 상대방은 우리를 더 가치 없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희소성이 없는 물건은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듯이 말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인정 중독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의 뇌라는 거대한 조직의 최고 경영자, CEO인 전전두피질에게 새로운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 이 선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아니며 부처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에게까지 점수를 따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 에너지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써야 할 귀한 자원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무료로 배포되는 전단지가 아니라 아주 비싼 한정판 명품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뇌에 이 문장을 깊이 새기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평가는 내 인생의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 문제 없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서늘함과 함께 깊은 여유가 깃들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선을 넘는 농담을 던져도 당신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것을 당신의 뇌가 비로소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정 중독에서 해방되면 비로소 당신의 진짜 포스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므로 몸에 불필요한 잔동작이 사라지고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확신이 실립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며 본능적으로 감지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구나.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진정한 포스는 화를 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그 무심한 태도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더 이상 사회적 통증에 벌벌 떨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를 가장 높은 서열에 두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존중할 때 세상 역시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내일 아침 출근길에 당신은 또다시 예전처럼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기술은 바로 이 거대한 간극을 메우는 실전 훈련법입니다. 이 훈련법이 없다면 당신이 지금껏 배운 모든 강력한 기술들은 그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지식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지도가 그려졌을 것입니다. 왜 내가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였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비밀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이 저절로 반응하며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 100번 읽었다고 해서 물에 뛰어들자마자 능숙하게 헤엄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회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재설계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오랫동안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에게 맞춰주는 불안하고 소극적인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낡은 길을 과감히 폐쇄하고 포스 있고 단단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려진 그 지도를 몸에 깊이 새길 차례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실전 훈련 기술은 당신의 내재된 서열감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333 압박 훈련입니다. 첫째, 3초 블랙아웃입니다. 내일부터 무례한 질문이나 도발이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당황하여 곧바로 대답하며 허둥대지 마십시오. 질문이 완전히 끝난 직후 상대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겁니다. 이 3초간의 진공 상태는 상대방에게 내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감을 선사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침묵은 상대를 먼저 당황하게 만들고 당신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강자로 각인시킬 것입니다. 둘째, 3번의 철말뚝 말투입니다. 하루에 딱 3번만 당신의 말끝에 마치 1kg짜리 쇠기를 박듯 단호함을 실어보세요. 됐는데요. 처럼 끝을 올리며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는 강아지 꼬리짓을 멈추고 됐습니다. 처럼 음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상황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단호한 마침표가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나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자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떤 갑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호하고 확신의 참 목소리가 당신에게서 자연스레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 3분 석화 훈련입니다. 하루 단 3분만 타이머를 켜고 마치 고요한 절에 있는 돌부처가 된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근육 하나,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말고 완전히 멈춰서서 존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명상과는 다릅니다. 이는 당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완벽하게 장악하도록 훈련하는 강자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3분간의 완벽한 정적에 익숙해진 사람은 실전 대화에서 어떤 것엔 파도가 밀려와도 미동도 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처음에는 분명 어색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시 고개를 끄덕이거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고 해서 낙담했나요? 괜찮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죽으면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그만인 것처럼 우리 삶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또 실수했네 라고 자책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오케이, 다시 사자 모드 라는 버튼을 누르세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설 때 근육이 더욱 튼튼해지듯이 당신의 포스도 그 순간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헬스장에 가서 처음으로 바벨을 들면 근육통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당신이 느끼는 어색함과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의 오래된 습관 회로가 지금 강력하게 재구조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습 장소는 바로 당신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곳들입니다. 마트, 계산대, 식당, 그리고 길거리와 같은 일상적인 공간들이죠.
그곳에서부터 3초 멈추기, 말끝 단호하게 내리기, 시선 고정하기를 시도해보세요. 그렇게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봐도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5. 내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정중해진 것 같은데? 이러한 효능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훈련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포스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고 반응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훈련을 통해 단련되는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이 333 훈련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빠르면 몇 주 안에, 늦어도 몇 달 안에는 분명하고 확연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훈련을 빠뜨렸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점진적으로 당신의 뇌는 새로운 반응 패턴을 학습하고 자연스럽게 중심 잡힌 사람으로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6번째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짜로 되어야 할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하며 이 자리에 선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왜 타인에게 만만하게 비춰졌는지 그 근원적인 원인을 과학적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목소리의 톤, 몸짓의 언어, 그리고 시선의 힘을 어떻게 능숙하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술들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려 박혀있던 인정 중독이라는 깊은 가시의 존재를 용감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내용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지위와 압도적인 포스는 타인을 억압하거나 공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완벽하고 주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느냐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할 때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고요하고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그 상황의 주도권을 능숙하게 쥐는 능력. 바로 그 절제되고 내면화된 힘이야말로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정한 아우라의 본질이자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착하게 사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전략이나 분별 없이 베푸는 친절은 종종 무력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서열 인식 시스템은 매우 명확하고 냉정합니다. 당신이 명확한 경계선 없이 무한한 친절을 베푸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당신을 사려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쉽게 침범해도 안전한 하위 서열의 존재로 분류해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선이나 배려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이 가진 내면의 힘과 존재감의 크기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친절은 당신이 상대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베푸는 압도적인 여유이자 값비싼 사치품이어야 합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지어 보이는 어색한 미소는 친절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구걸 행위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먼저 친절을 구걸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 대신 당신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침범할 수 없는 경계선을 먼저 명확히 세우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언제든 필요한 순간에 칼을 뽑아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칼집에 고이 넣어둔 채 평온한 여유를 지닌 진정한 강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 칼집 안에 든 날카로운 칼처럼 평소에는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당신의 선을 침범하는 순간에는 언제든 당신의 강력한 존재감을 명확하게 그리고 물리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이제 이 영상이 마무리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처음부터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시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밤 침대에 편안히 누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과거의 나 자신을 먼저 따뜻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며 시선을 피하지 않고 3초간 고요히 응시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내 가치를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가 결정한다 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되뇌면서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반응이 한순간에 마법처럼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 또한 당신의 놀라운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탐색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배운 기술들을 꾸준하고 묵묵히 실천하며 당신의 뇌회로를 새롭게 설계하고 강화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주변의 공기 자체가 놀랍도록 변화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무례하거나 경솔한 농담을 함부로 던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진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꺼이 기다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고요한 침묵조차 경외심을 담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강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단지 당신이 가진 그 귀한 가치와 잠재력을 세상에 올바르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신호사용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명확히 알았으니 더 이상 과거처럼 타인의 시선이나 반응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주도권은 타인의 허락이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그 존재를 선언하고 확립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당당하며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새로운 훈련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과거의 익숙한 습관들이 불쑥 튀어나와 당신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붙는 과정을 통해 더욱 크고 단단해지듯이 당신의 마음 근력 또한 그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며 더욱 강인하고 견고하게 단련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와 심리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해부해드린 한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묵직하며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